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9월 1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죠. 상승 이유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의 상승 이유가 됐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하락하게 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제목으로는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애플의 주가가 3.3%가 하락을 했어요. 3.3% 하락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애플이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살 수 없도록 막은 것, 요 자체가 반경쟁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죠. 결국 규제와 관련된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나와요. 제가 아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테이퍼링이 11월에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내년도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8.3 정도가 나왔어요. 역대 최고가 나왔고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 소비자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 올랐던 급격한 물가가 오름세가 결국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FMC가 9월 21일, 22일에 있죠. 그때 11월 테이퍼링 개시 합의가 있을 거다라는 뉴스가 시장에 나왔어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하락으로 밀었어요. 지금은 시간에서 조금 오르기 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시장에 나왔다라는 거. 이에서는 고물가 저성장이잖아요. 고물가를 잡을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11월에 테이퍼링을 개시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시동 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예상한 것처럼 지난번에 잘못하면은 테이퍼링과 금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 물가가 특히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했죠. 이번 주 화요일날 물가가 발표됩니다. 14일날. 그러니까 이 물가가 나오면은 거의 확인이 되겠죠. 고착화가 돼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만약에 이 물가가 더 오르거나 최소한 예전 수준이라고 해도 이제 시장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물가가.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 연준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테이퍼링 빨리 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빨리 하지 않으면 연준이 자체적으로 사면 초과에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보죠. 일단 다우 나스닥 0.78%, 다우 0.78%, 나스닥 0.87% 정도 하락한 모습이죠. 이거 전에 일단 애플을 좀 볼게요. 애플 차트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애플 차트를 보면요. 장대 음봉이 터졌죠. 이게 일봉인데 장대 음봉이 터졌어요. 이 상태에서 모습인데 주봉을 한번 보면 딱 77, 76 정확하게 변곡수에 들어와서 물렸어요. 약간 차이가 있죠. 요게 나스닥과 차트가 똑같아요. 나스닥 차트가 똑같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똑같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전주에 양봉으로 세워서 요 공간 다 채워놔야 했는데 지난주에 다시 내려와 버려서 변곡수의 위대함을 확인한 거죠. 변곡수가 진짜 대단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켰고 결국 이번 주에 추가 하락을 된다면 이제 완전히 추세 전환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우도 보시면은 지난주에 음봉이 커졌죠. 지난주에 2%밖에 안 빠졌어요. 그렇지만 음봉이 커졌다라는 거, 특히 20주선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죠. 20주선이 34,717이에요. 100포인트 이상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음봉이 더 커지는 음봉이 나올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 확률 자체가 커지고 있다. 그게 아마 화요일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점으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커플링이 될 거고 그 시점은 다가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정말 다가온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의 영향력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저는 주봉상 음봉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보다 좀 더 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삼성전자 한 달째 7만 전자. 지금 삼성전자의 그 회원 주주가 600만 명? 600만 명 얘기 나오죠. 거의 뭐 국민 주식 다 됐습니다. 그렇죠? 한 달째 7만 원에 있는데 언제 오를까? 뭐 이런 생각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 240조 뭐 투자 뭐 이거 얘기하고도 못 갔으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뭐냐면 수급이에요. 수급에서 외국인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뭔가 변화를 확실하게 주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200일선, 200주선이나 120주선 어딘가에서 바닥이 나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는데, 물론 그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설프게 더 내려오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경우 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일단 밑에 있는 60주선이 아닌 그 밑에 있는 어떤 이평선에까지는 최소한 와야 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5주선과 20주선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중심 가격은 이 60주선인 것 같아요. 60주선 가격이 73,900원. 73,900원이 깨지냐 안 깨지냐. 근데 지난 2주, 3주 전에 그 저점을 갔었기 때문에 사실 73,900 의미가 없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요때 이 터졌던 물량이 여기서 회수가 안 되면 요건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요게 이제 내려오면서 받았으니까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달라요. 왜냐면 여기 쳐 올리다가, 그러니까 쳐 올리는 듯 하다가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인 거고요. 어느 일정 부분 하락 후 거기서 물량이 터져야 되는데 그게 요 근처에서 받았거나 아니면 더 내려와서 받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요거는 사실은 반등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믿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닭폭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시장의 방향성은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외국인이 그러니까 지난주 말 그 전주 그죠? 매수했어요. 아시죠? 매수를 했었는데 지난주 매도로 바뀌었죠. 수급을 잠깐 볼까요? 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전주에 세고 지난주 4일 연속으로 매도했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 전환된 거죠. 딱 5일 사고요. 그렇죠?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5일 사고 다시 화요일부터 5일간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팔 수 있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딱 들어왔던 돈이 정말 1조 3천억 좀 넘나요? 요번에 매도가 나온 게 1조 3천, 1조 거의 4천억 정도 되잖아요. 1조 4천억인데 지금 1조 4천억이 되려면 6천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1조 1천억이잖아요. 1조 2천억이니까 약 한 8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 프로그램은 일단 매도가 다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외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들어올 만한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8월달에 금리 인상인데 11월에 금리 인상 얘기 또 나와요. 특히 한국은행에서 이 집값의 어떤 상승을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0.25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돈이 안 풀리고 돈이 회수되는 판국에 굳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외국인들이 달려들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지난주에는 들어왔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몰아쳐서 한 선물을 2조 4천억 정도? 선물 한 2조 4천에서 2조 4천억에서 3조 정도 들어왔고, 현물에서 2조 막 이렇게 몰아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도 그 일환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뭐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